안녕하십니까. 일과연극 최영덕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무전공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무전공제 확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입시가 변하나요? 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고교학점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해답부터 빠르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요.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만 생각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하고 시장, 이 트렌드에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 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요. 약간의 입시의 입결에 대한 혼란이 올 수는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전공제 확대에 대한 게 왜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친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시작해 봅니다. 무전공제 확대라고 하면은요, 이 통합형수능, 그 다음에 통합교과 이런 거와도 묶이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사실 무전공제 확대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히 이번에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을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할 때 초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이 총론 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시작의 첫 페이지에 나와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곳에서 인간상 자체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학습을 골고루 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더 넘어가잖아요. 그럼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핵심 역량 부분에서도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란 표현이 나오고요. 그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삶과 연계된 진로 교육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육을 만들래?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요. 가에 정확하게 두 개가 융합돼서 인문사회 과학 기초를 균형 있게 공부하고 진로에 맞게 학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전공제 통합형수는 통합교과의 일단 핵심은요. 융합적 학습을 바탕으로 진로 설계를 잘 하도록 해보자 라는 데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첫 페이지에 쭉 Q&A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첫 번째 무전공제의 원인은 이겁니다. 융합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다양한 진로가 나타날 텐데 그 다양한 진로와 직업들을 빠르게 골라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고요. 학생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이런 전공이라던가 직업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대학은 그 부분을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으로 무전공제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유명한데요. 위에 있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두 개의 학문, 즉 내가 신소재를 공부하는데 정보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뇌공학을 공부하는데 심리학이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약간의 그 전공과 전공을 넘어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전공 분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무전공제의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진로와 전공을 잡아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로와 전공을 잡아주지 못한 채 대학으로 가면 어떡하겠냐? 이 친구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과정을 꾸준히 학습하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거기에서 성취하지 못한 그 마지막 1인치를 대학에서 찾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내용은요. 고교 학점제가 합니다라고 땅땅땅 내려진 시기와 거의 유사한 타이밍에 교육부에서 4년에 거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단순히 고등에서 진로 설계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과 성인에서도 계속 우리 그 미래 진로 직업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전 생애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대학생들을 살펴보니까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깊이가 진로가 미결정된 친구부터 시작해서 진로 결정이 성숙된 친구들까지 다양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1학년 때에는 무전공처럼 진행을 하다가 2학년 때 전공으로 가는 방향도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대한 내용은 고교 학점제가 필요 없이 대학교 가서 골라요가 아니라 고교 학점제에서 어느 정도 두세 개를 골랐는데 확정되지 않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올라가서 고르시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로 이 부분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뉴스에서 그래서 이 내용 저 내용 저 내용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를 계속 반복되뇌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의 핵심 요소는 이쪽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미래 트렌드에 바꾸자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학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투자금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돈을 바탕으로 학교들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기존 층들이 대학 학과 체계, 커리큘럼, 교수 역량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뭔가 미래 사회가 변화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은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전공이 늘어나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복잡해진 겁니다. 이거를 전공 인원을 어떻게 내가 분배를 해? 아니, 전공을 인원수를 체계를 만든다는 게 학교에서 선택할 부분인 거야? 아니면 학생이 선택하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사회적 흐름을 따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년도에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 그 처음 부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청년 정책 점검 회의를 7월 달에 했어요. 그때 나왔던 모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3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대학의 규제를 개혁해주겠다. 즉,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 너네 힘들잖아. 그래서 이 대학교에 맞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줄게. 근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학생들을 위한 규제들을 막 깨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 부분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모시고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던 체계들이 바뀌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야 될 거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단점이 생깁니다 라고 지금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초학문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고교학점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말이죠.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유형 AB, 유형 2의 AB 이 두 가지 총 네 가지의 이슈를 보니까요, 교육부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나름대로 기초학문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랑 크게 상충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위쪽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중앙일보에 지금 이 뉴스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나온 대학신문의 뉴스를 보니까요, 똑같은 표가 나왔어요. 즉, 이 부분이 어쨌든 간 대학과 논의가 되었다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러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초학문의 붕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쪽 방법으로 하는데,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케이스 같은 경우고요. 이럴 때는 기초학문의 붕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15%에서 25% 사이 정도만 무전공제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 기초학문이 완전 붕괴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사실 지금은 기초학문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기초학문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직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대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지금 이런 케이스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래처럼 지원하는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 선택을 하자라고 했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작정 모든 데 다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정해준 그 학생 인원 라인에서 150%까지 받을 생각해라.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는 기초학문이 붕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쵸? 분명히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상충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이런 과정과 지금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완벽하게 상충된다? 아니죠. 진로를 선택하는데 진로에 대해서 위의 케이스, 자유전공 케이스는 진로보다 더 뛰어난, 한마디로 전공보다 내가 더 뾰족한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전공 적합성까지는 아니지만 계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공 적합성은 뭐 계열 적합성은 뭐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엊그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오픈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학교죠. 바로바로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에서 지금 5번에 종합전형 중간에 진로를 변경한 경우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혹시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입학사정관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진로 역량을 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계열 내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전공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뾰족한 전공보다는 그 유사한 범위 내에서 활동들도 충분히 진로 역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전공제 아니면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진 전공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학부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신의 진로 역량, 계열 역량을 만들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비슷한 내용을 또 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무전공제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카톨릭대는 내년도에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계열로 저렇게 계열을 만들고 저 계열 선발을 분명히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했더라도 내가 회계학을 열심히 하고 싶었다면 회계학과로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인문사회계열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단 회계학과가 100%가 아니라 나는 회계학과랑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느 과가 나의 전공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찾고 싶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충분히 인문사회 계열의 학부, 한마디로 무전공 계열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자연 계열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건 자연 계열도 선발을 하지만 약학 의예는 따로 뺀다. 간호까지도 따로 뺀다라는 건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자유전공학과도 똑같이 유지한다인 거고요. 자유전공학과가 카톨릭 때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 찾아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전공학과는 1학년 때는 기초소양을 들으면서 2학년 때는 계열 내에 2개 정도 이상의 나의 전공을 혼합해서 자기가 융합적인 수업을 듣는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친구랑 관계없이 우리 친구들의 1번과 2번의 내용들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확장되지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푸시를 한 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 학문의 붕괴 혹은 고교학점제 약화 이 부분은 그다지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 다시 정리해봐요. 어떻게 공부해요? 첫 번째 거는요, 전공 적합성 이것과는 100% 유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엔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공이 아니라 진로로서 나의 이 진로를 이루려면 어떤 전공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두세 개를 고를 수 있는 더 뾰족한 진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전공 탐색 의지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계열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골라보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이슈의 학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폭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최혁찬 원장님하고 같이 작성한 정답 없는 이슈 균형이 답이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제 책입니다. 말 좀 구매 좀 해주세요. 좀 다 해도 지났지만 네, 거기에 내어보면요, 이 계획된 우연 그리고 우연 학습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연 학습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친구가 진로에 대한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해가고 본인이 잘하는 진로와 적성에 대한 방향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직업이 갑자기 나한테 탁 다가왔을 때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게 내 거다. 나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라고 붙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전공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습 역량을 갖고 있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저렇게 만약에 진짜 무전공제로 무작정 많이 뽑는다. 라고 하면 전공 탐색을 하는 학종에서 문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런데 이때는 아마 저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거나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대학 입장에서도 너무 생각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생각지 않은 학과로 가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올해 만약에 의대 정원도 확대되고 무전공 인원이 증가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비율을 조율했던 이 입시 배치 수시표라던가 정시 입시 배치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동시에 진행돼야 되냐라는 거에서는 사실 컨설턴트로서는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발전되는 방향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응원하고요. 우리 친구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